정말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62세에 퇴직한 박 선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성실히 다녔고 퇴직금도 억 단위로 받았죠. 평생 쓰고도 남을 줄 알았던 그 돈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을 쓰는 속도와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걸요.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현금은 없네. 연금 받기 전까지 버티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자식 결혼 한번 도와줬더니 내 노후가 사라졌어. 사람들은 은퇴하면 편안한 여유를 누릴 줄 알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퇴직과 동시에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그 자리를 지출만이 채우죠. 처음엔 통장에 있던 목돈이 든든해 보이지만 세금, 생활비, 경조사비, 의료비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하겠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산 리스크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1. 자식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 은퇴 후 가장 흔한 파산 원인 1위는 바로 자식 투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창업 지원 부모 마음은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그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사례 1. 자식 결혼 한 번에 노후가 무너진 60대 부부. 서울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아들 결혼 때 2억 원을 보탰습니다. 원래 계획은 퇴직금 5억 중 3억은 노후 생활비, 2억은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실패. 빚은 그대로 부모 몫이 됐습니다. 김 씨 부부는 다시 일할 수도 없는 나이에 남은 돈으로는 생활이 버겁다며 매달 적자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전문가들은 자식 지원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 무리한 창업 투자. 퇴직 후 사업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 치킨집, 카페 같은 소자본 창업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습니다.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도 마찬가지죠. 사례 2. 퇴직 후 카페 창업, 1년 만에 폐업한 전직 은행원. 부산에 사는 최모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 후 카페를 차렸습니다. 인테리어와 기계 구입에만 1억이 들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손님이 적었고 1년 만에 권리금 없이 내놔야 했습니다. 내 경험이면 돈 버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장사는 전혀 다른 세계더라는 게 최 씨의 말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창업은 은퇴 후 수입원이 아니라 위험한 도전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최소 12년은 창업을 미루고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경험을 쌓으라고 권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사업이 아니라 모험이 됩니다. 3. 과소평가한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큽니다. 치과 임플란트, 무릎 수술, 암 치료 등은 수백만 수천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사례 3. 의료비로 퇴직금의 절반을 쓴 70대 부부. 경기도에 사는 박모 씨는 퇴직 후 5년간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지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비급여 약값, 병원 왕복, 교통비까지 합쳐 1년 만에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제 남은 돈으로는 생활이 불안하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의료비는 언젠가 쓸 돈입니다. 퇴직 후 자산 계획을 세울 때 생활비 외에 의료비 전용 자금을 최소 3천만 5천만 원은 따로 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 등 노후 의료비 대비 상품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4. 생활 수준을 줄이지 못하는 습관.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월 5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쓰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금세 고갈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지출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36개월만 버티면 적응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년 차에 접어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줄여도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5. 예기치 못한 경제 부동산 하락.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 경우 집값 하락이나 거래 절벽이 오면 현금 유동성이 막힙니다. 주식시장 폭락도 마찬가지죠. 은퇴 후 이런 충격을 버틸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자산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변동성이 큰 투자 비중을 줄이고 생활비 35년치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자식 지원, 무리한 창업, 의료비, 소비 습관, 경기 변동 이 5가지 함정을 피하기만 해도 은퇴 빈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으로 앞으로 20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대답이 불안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위험한 투자를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은퇴 후의 진짜 평화는 많이 벌었던 과거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현재에서 옵니다. 이어서 앞서 다룬 퇴직 후 파산 리스크 5가지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점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과 팁,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며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자식 지원, 계획 없이 하면 노후가 무너진다. 자식에게 돈을 지원할 때는 선물이 아니라 계획적 대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중 60%가 자식 지원 때문에 노후 자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 강남에 사는 65세 김 씨는 딸 결혼과 주택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5억 원이었지만 생활비와 투자 실패까지 겹쳐 남은 돈은 1억도 안 됐죠. 김 씨는 지금 매달 생활비를 18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식 지원 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과 상환 계획 마련. 금액은 전체 퇴직금의 2030% 이내. 지원 후 남은 돈으로 최소 510년 생활 가능한 안전망 확보. 2. 창업 투자. 준비 없는 도전은 절대 금물. 퇴직 후 창업은 매력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소자본 창업의 70%가 3년 내 실패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례. 부산에서 30년 은행원으로 일한 최 씨는 카페 창업에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월 수익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창업 비용과 생활비를 합쳐 1억 5천만 원 손실, 퇴직금의 절반을 날린 셈이죠. 전문가 팁. 창업 전 6개월 1년 이상 시장 조사와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수익성 검증. 초기 비용은 퇴직금 1020% 이내로 제한. 수익이 불확실한 초기 12년은 생활비를 창업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계획. 3. 의료비 꼭 미리 대비하라. 50대 후반 6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는 수백만 천만 원 단위로 나갑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에 사는 박 씨 부부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며 1년간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퇴직금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소진됐죠. 전문가 팁. 의료비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최소 3천만 5천만 원 확보.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 치과보험 등 노후 특화 보험 점검. 연 1회 건강검진과 예방조치로 큰 병 대비. 4.
생활비,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어떤 자산도 금세 고갈됩니다. 월 500만 원 쓰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쓰면 5억 원 퇴직금으로 8년밖에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초기 12년은 지출을 5,070% 수준으로 줄이는 습관. 고정비 주거, 식비, 교통 vs 변동비 경조사, 여가 분리. 연일의 지출 점검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속 제거. 5. 부동산 투자, 자산, 유동성 확보가 핵심. 퇴직 후 큰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하락기에는 현금 확보가 어려워 위험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역시 변동성이 높으면 생활 안정성을 해칩니다. 전문가 팁. 전체 자산의 3,050%는 현금이나 안정형 금융상품으로 확보. 월 생활비 35년치를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 부동산은 필요시 전세금 대출, 주택연금 등 활용해 현금화 가능성 점검. 결론 미리 대비하면 은퇴는 안정적이다. 퇴직 후 삶이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계획 부족과 위험 관리 실패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자식 지원, 투자, 비상금까지 510년 단위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불안한 은퇴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은퇴 후 진짜 안정은 많이 벌었던 과거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현재에서 시작된다고요.